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 어제 광화문 인파가 서초동보다 훨씬 많이 모였습니다. 아, 인정하십니까? 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가지고 민심을 표현하는 것은 안 좋지만은 처음부터 서초동에서 200만이다. 예. 그래 내가 세보니까 199만 9,999명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어제는 주최 측에서 300만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더 모인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숫자를 떠나서 서초동보다 많았다.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초동 8차선이고요. 광화문은 12차선이에요. 뭐 과학적 근거로 얘기할 게 아니라 서초동도 민심이고 광화문도 민심이다. 예를 들면은 서초동은 사실상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조직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어제 광화문은 한국당, 친박신당인 우리공화당 그리고 기독교계 보수층에서 모여가지고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학재 의원은 물론 동원도 했다, 모이라고 이제 한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수는 없다. 그 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정당 집회를 많이 해봤지만은 한국당이, 친박신당, 우리 공화당이 기독교계가 동원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전에도 사실은 계속 이런 집회는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하고 가까운 아주 진보 세력들도 나갔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SNS에 올려요. 나는 진보다. 그렇지만은 조국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왔다. 이런 것이 민심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조국은 개혁의 방점을 찍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지지했어요.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자. 그리고 민심이 어디로 가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은 억울해도 국민이 바라면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처음부터 문재인 하야 탄핵 정치 게임으로 몰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 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 사퇴 그리고 수사 라인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자. 여기에서 충돌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광장의 정치, 거리의 정치를 할 것이냐. 누가 소를 키울 거냐. 소 키우러 가자. 이제 국회로 돌아와야지. 내일 모레, 내일이죠. 5일 집회는 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서초동. 이게 계속돼서는 나라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 집회 민심도 국민 민심이고 서초동 집회 민심도 국민 민심이고 그렇죠. 둘 다 민심입니다. 뭐 동원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됐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어쨌든 나온 분들 민심이에요. 자꾸 숫자 노름하지 말고 이게 지금 세 가지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게 그럼 도대체 국회의원은 우리 왜 뽑은 건가? 그렇죠.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할 거면. 근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나오게끔 그럼 만들었는가 보면 국회가 잘못해서 아니냐.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한국당도 반성해야 돼요. 그러면 200만 300만 들어가지 않은 4,500만 국민은 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의정치인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코피가 터지더라도 거기에서 해결하는 된다. 가야지. 지금 민생경제, 청년실업, 4강 외교 지금 오늘 예비 접촉하는 스톡홀름의 북미 실무회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국회의 반성부터 지금 일단은 시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질문하지 않았어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얘기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스톡홀름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회담이 지금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그렇죠. 예. 오늘 예비 접촉하고 북미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실무회담 들어가고 그런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실무회담 얘기하기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SLBM. 어제.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그제군요. 죄송합니다. 그제. 예. 왜 쏜 거죠? 북미 실무 협상 시작하면 이거 좋은 신호인데 그냥 미사일도 아니고 SLBM이라고 하면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미국의 상당한 관계자도 발사 후에 예. 이런 얘기를 사적으로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제 실무회담이 시작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중에는 발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회담 전망이 지금 밝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밝습니다. 아니 밝은데 왜 미사일을 쏩니까? 아니, 글쎄요. 네. 그러니까 김명길 북한 수석 대표도 새로운 신호가 있다. 미국으로부터 결과를 기대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면 비건 미국 수석 대표도 한국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겠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예. 김정은 위원장이나 나나 대화를 원한다고 낙관적인 맞아요. 것을 표명했는데 예. 실무회담이 잘 되면은 북한은 발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발사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SLBM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중단거리 미사일 쏜 것처럼 반응이 없어요. 또 미국에서도 ICBM을 실험 발사했어요. 난 이걸 보면은 최소한 북미 간에 어떤 묵기가 있었지 않는가. 무슨 아니 북한이 SLBM 발사하는 것을 예? 사전에 알고 예? 하라고 했다? 하라고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어떤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자 SLBM은요. 예? 미국 본토 공격용이고 맞아요. 지금 성능으로 보면은 이 사거리가 2,000km가 된다는 분석도 있고 5,000km가 된다는 분석도 고도를 있어요. 낮추면 그 정도까지도 그렇죠.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괌. 예. 이게 잠수함으로 싣고 가서 공해상에서 발사를 하면 미국 본토에 가는 거예요. 예.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술 향상된 것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북한으로서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비대칭, 재래미기가 약화돼 있었지만은 우리의 안보가 이렇게 또 당신들의 공격을 반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이는가 하면은 그들의 인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북미 실무회담이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개발된 그러한 무기를 실험 발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북미 실무회담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최종적인 실험 발사를 SLBM으로 했다. 그리고 최소한 미국의 반응을 보면은 또 미국에서도 ICBM 발사를 한 걸 보면은 그러한 어떤 대화가 있었지 않는가.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SLBM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실험을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이 북미 협상이 이제 잘 풀릴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하려면 그 전에 한번 해봐야 되고. 그렇죠. 미국의 어떤 암묵적인 허락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최소한 허락이 아니라 그러한 묵기가 있었지. 양해. 이런 정도는 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그렇게 거예요.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렇게 해석이네요. 무서운 SLBM에 대해서 아무리 대화를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반응이 저렇게 미온적일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고요. 아베 일본 총리도 굉장히 자기들의 이의지에
이제 낙하가 되니까 예.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반응하다가 또 조용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결과가 북미 실무회담으로 잘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낙관을 합니다. 북미 협상이 밝다고 아까 표현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그럼 미사일에 대해서 조용하다는 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명길 북한 대표나 예, 예. 비건 미국 대표의 발언이나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볼 때 발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SLBM 예, 발사 예, 때 예. 김정은이 예. 관람하지 배석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러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럼 트럼프는 왜 이번에는 그럼 낙관적인 트위터를 올리는가 하면 그건 재선 때문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대선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비핵화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요, 미국에서 예, 예. 영변 플러스 알파, 그 지금까지 알파는 우리는 ICBM을 파기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최소한 미국에서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는 우라늄 예. 농축 중단을 의미하고 있고 북한에게는 북한이 가장 필요로 섬유, 석탄 수출 제재를 예. 36개월, 3년간 유예해 준다.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도 나오면은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거다. 단계적, 동시적 이게 이루어지고 경제 제재 해제 방안에 대해서도 예. 지금까지 미국에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예, 예. 우리만 뭐 개성공단 무슨 뭐 금강산 관광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 얘기를 나오는 걸 보면은 이런 걸 보고 네. 김명기 대표는 새로운 신호가 있다 한 것 아닌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짧게 요건 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에 그 북한에 남한에 올 가능성, 부산에 올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세안 정상회담 때. 희망사항이지만은 와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니 실무협상 잘 풀리고 하면은 올 가능성 없을까요? 올 가능성도 있지만 예. 최소한 거기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 왜요? 그 이유를 들면은 100가지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물론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사전에 부산 소위 한국 플러스 아시안 네.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가는 것도 원칙이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은 네. 김정일 때부터 굉장히 신변 보호에 역점을 두는데 부산까지 올 수 있을까? 아, 그렇게 많이 내려와서 부산까지. 예. 그 저는 장소적인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시는. 아니 그러나 그쪽을 핵심으로 보시는군요. 예, 거기서 그렇죠. 네, 부산이라는 건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때 답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 한국에서 그렇게 데모가 일어나고 반대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숙소는 워커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북한 대표들이 오면 대개 워커힐 호텔에 그렇죠. 있어요. 서울에. 그리고 우리의 치안이나 문제가 없으니까 놔라 해도 그걸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만약에 답방을 하더라도 저는 이 부산 아시안 그 정상회의에는 오면 좋죠. 좋죠. 그리고 그 내용도 서훈 국정원장이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가능성, 예, 희망사항을 얘기했는데 한국당 의원이 발표해가지고 이인재 의원이 이해훈 정보위원장이 그 뉘앙스는 달랐다. 근데 그 뒤에 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저희 출연하셔서 가능성 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희망사항에 가까운 희망사항이 가능성이다. 굉장히 가미됐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면 좋죠. 희망사항이 가미된 것 아니냐. 박지원 의원, 월간 박지원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 시간이 한 2, 3분 남았나요? 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8시간 조사를 받고 일단 집으로 귀가를 한 상태. 일단 이제 비공개 소환이 이게 뭐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또 정치권에서는 뜨겁던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과거에 비해서 비공개 소환을 한 것. 오늘 서울신문 아주 일면 탑 제목이 멋있던데요. 뭐였어요? 9 to 5. 마치 이 회사원이 출근하던 9시에 출두해서 5시에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 보수층이나 언론에 구실을 준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지만은 그분이 거의 2달간 또 과거 유학 때 영국에서 이 교통사고를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개 소환 당해본 사람을 알아요. 아마 100여 명의 기자들이 당해보셨죠? 많이 했죠. 많이 하셨죠. 포토라인 많이 써보셨죠. 그러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거기에서 만약 사고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기독교 방송이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갈게요. 그러시죠.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층에서는 조국 장관이 동성애나 동성혼 특히 남녀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청문회 때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개인이 하는 거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 없지만은 동성혼 이런 문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혼재된 상태에서 이렇게 반응 보이는데 저는 그것만은 분명히 답변하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나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게 사실은 2달을 끌어왔는데 분위기가 마무리되고 진화되고 이게 아니라 집회가 여기저기서 커져가고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그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됐든 절대 길게 가지 않는다. 그리고 민심이 중요하다는 것과 초미의 관심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느냐. 조국 장관의 검찰 소환인데 이것도 검찰로서도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요즘 사법부에서는 확실한 증거 없으면 대개 기각하고 또 판결에서도 무죄가 많아요. 그렇지만 또 검찰이나 사법부도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은 검찰도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불구속 기소를 한다라고 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의 소환 결정 여부는 역시 정경심 교수 진술 여부에 따라 있다. 그렇지만은 검찰로서는 최소한 소환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 장관 소환할 거다. 할 거다. 그러면 그 시점이 길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이 화라산처럼 불타고 있잖아요. 이것을 검찰에서도 빨리 수사로서 말할 때가 됐고 정부에서도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도 사법부도 조국 장관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당도 민주당도 이성을 찾자. 우리 속 키우러 가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길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환이 되고 나면 소환이 되는 그 시점에서 사퇴 뭐 이런 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포스트 조국, 애프터 조국을 보자.
이때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강하게 추진할 거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패스트트랙 표결도 곧 12월 정기국회 내에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과 언제까지 서초동, 언제까지 광화문 이게 반복되게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결정이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은 정말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윤석열 총장의 사표라든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조국, 윤석열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단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그 아들이 구속되니까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서 제 손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관은 개혁, 검찰은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저렇게 광장 거리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박지원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박지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